우리가 지금 물류 산업이나 국제 물류 쪽에 특히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되었냐면요. 이제 캐리어인 선사, 항공사,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프레이트 포워더. 이제 우리나라에 한 4,000개 이상 있고 전 세계도 많이 있죠. 뭐 DB 샹크라든지 키넨나겔이라든지 파날피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 영역이 요즘 이제 좀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캐리어 중심으로 이 물류 산업이 커온 거예요. 왜냐면 뭐 캐리어가 크니까요. 근데 포더는 장돌배기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포딩도 했으면 포딩 또 제가 회사 있을 때 포딩부가 제일 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장돌배기다. 그러니까 이게 포딩이 약간 우습게 보는 게 한국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포더 시장이에요. 포더가 시장을 리드하는. 그래서 글로벌 물류 기업은 다 포딩이에요. 물론 이제 마스크라든지 일부 캐리어도 있지만 주로 이제 포더가 크죠. 그래서 이제 DPDHL이라든지 이제 샹크라든지 큰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유난히 항공은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뭐 해운은 뭐 옛날에 한진해운 없어졌지만 뭐 현대장선 이런 식으로 캐리어가 득세를 하고 캐리어 밑에 포워더가 운임을 받아가는 어떤 뭐랄까 갑과 을 간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국제 물류의 참맛 그 포워더가 모든 일을 핸들링하고 주도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없었어요. 그냥 뭐 중간에 뭐랄까 그 약간 좀 뭐 심부름꾼 대행하는 이런 게 머물렀다 이거죠. 근데 그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포워더가 국제 물류의 중심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주선이 아니고 국제 물류를 총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해운 선사들이라든지 항공사를 대표하는 캐리어나 포워더가 해서 국제 물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수십 년간은 똑같았어요. 그게 우리가 그 선사 업무 보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뭡니까 부킹하고 나면은 뭐 도어 엠티 컨테이너 도어 딜리버리하고 스타핑 해가지고 CY 가가지고 선적해서 BL 교부하고 뭐 운항 지시하고 뭐 정산하고 이런 업무가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똑같았어요. 또 벌크 화물도 그냥 차터링 오픈해가지고 픽션 노트 발행하고 차터링 차터 파티 계약하고 그런 단순한 업무를 수십 년간 해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하게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선사나 캐리어나 포더의 행정 업무 이런 애드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이런 오퍼레이션 업무가 이제 페이퍼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포딩 비즈니스 하면 서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국제물류 단점이 뭐냐면요. 서류의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LC 거래, 신용청 거래 옛날에 제가 하다 보면 은행은 서류의 거래이지 상품의 거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은행이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류의 진위, 그렇죠? 서류의 위조 변조. 옛날에 보면은 뭐 디오 변조 사건, 뭐 BL 뭐 위조 사건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원의 판례까지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페이퍼리스가 되는 디지털화가 빨리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IT가 투자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돼야 되는 게 지금의 이제 과제 현재. 저희가 이제 물류를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물류를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빗대가지고 그 물류를 백일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고를 하시는 분은 창고 관리가 물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러킹 하시는 분은 트러킹이 물류고, 뭐 택배 하시는 분은 택배가 물류고, 항만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만 터미널이 물류의 백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해운 기업은 이제 국제 운송 자체가 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예전에는 포워더라든지 운송업체가 이동이라는 거 중심에서만 관리를 했어요. 우리나라 포워더들이 사실은 성장 자체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만 하다 보니까 동선 자체가 겹친 거죠. 결국은 뭐 해운이라든지 항공에서의 이제 운임을 받아서 그 이동에 같이 이제 겹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에서 성장을 못했는데 외국 포워더들이라든지 3PL 업체가 성장한 거는 운송을 주로 하는 것하고 엇나가가지고 다른 쪽에 서비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보관, 그다음 하역, 그다음에 관리, 라스트 마일, 풀필먼트까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화가 돼가지고 도리어 그거 중심으로 운송이라는 것을 하나의 하위의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관리를 했던 게 이제 외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운송 관리 중심에서 같이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포워더들이 현재도 이제 가장 어려운 미래를 대응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세 가지의 변화 아이템을 가지면서 지금 같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팬데믹. 이 세 가지가 뭐를 드라이브를 하냐면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물류에 대 가지고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 자체가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화물의 이동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언택트 서비스, 뭐 정보, 그다음에 결제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쪽에서 수용이 되냐면 다 디지털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류는 지금 너무 여러 산업이 물류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해운도 물류, 그다음에 저희 뭐 이자 물류 업체들이 다 제조해서 이제 이자 물류 업체들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제조에서도 물류를 오고 있고요. 포스코마저도 그런 상황이고 유통도 물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징둥이나 다 산하에 로지스틱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쿠팡은 사실 유통기업인지 물류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로의 그런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죠. 결국 물류 자체가 향후에 그 모든 기업들의 생존이라든지 성장의 하나의 각축장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그 물류 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 자체를 고객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많이 얘기하죠. 온디맨드, 뭐 B2C, 그다음에 이커머스의 뭐 확대,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뭐 풀필먼트. 아마 물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통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던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니즈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FCL이나 LCL 단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파셀 단위까지로 팔레트나 파셀 단위까지로 내려가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물류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요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해운을 하시는 분은 나는 해운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항공하시는 분은 나는 항공에 이런 걸 할 수 있고 네, 물류는 저는 중국은 가능한데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창고 자체는 뭐 안성이라든지 평택 쪽에 창고는 있는데 저 김천 쪽에는 창고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고객들의 니즈는 수출도 존재하고 수입도 존재하고 라스트 마일이나 풀필도 존재를 하지만 미들 마일이든지 퍼스트 마일도 존재를 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서비스, 물건의 이송이라는 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물류 업체를 복합적으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을 단순하게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물류업체 중에서 모든 그 유통이라든지 제조나 무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류업체를 단일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물류기업들이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고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좋은 디지털 전환 기술을 내재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물류 효율성을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이돈 케어예요. 서비스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정보도 당연히 올라야 되고 근데 뭐냐면 너네들이 각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나를 주면 나는 그거를 다 모아야 되네. 그다음에 내가 보내고 있는 화물의 이송 형태를 보려면 내가 그 업체들마다 다 들어가서 봐야 되네. 인보이스가 들어와도 각 업체마다 인보이스가 따로 들어오네. 실적을 모으려도 다 따로 볼 수밖에 없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물류기업이 제가 무슨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뭘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잘하는 거. 좋네요. 저희가 쓸게요. 라는 정도 수준이지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는 물류의 디지털화를 물류 관점에서 보는데 사실은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가 별로 효용성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에서 이제 접근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또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각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디지털화라는 거에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물류기업이 이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FMS를 운영을 하고 TMS를 하고 WMS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에 기반은 맞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부 운용 데이터지 저한테 고객한테 넘어가는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편의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는 그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 순간에 모든 이제 효과는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결국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심리스하게 관리가 되고 결제 자체가 편리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고객들의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류기업이 현재 자기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밸류링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제물류에서 고객의 니즈 자체를 단일 창구에서 받아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올인원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해상 운송도 있고요. 단순하게 웹부킹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 운송에 관한 니즈도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트러킹도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BT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레일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통관까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전에는 오프라인의 물류기업이 자기의 서비스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향후 저희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 자체는 액티비티자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 자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차원에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니즈 자체를 하나의 단일 창구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커머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고객의 니즈를 받아주고 있고 그 니즈를 받으면 그 해당되는 서비스마다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요. 어떻게? 심리스하게. 그 다음에 추가적인 데이터 키인 없이 고객이 저희 시스템에다가 원타임 키인한 정보를 그대로 그쪽 시스템에다 흘려줘가지고 그쪽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인풋이 없이 그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자기네들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은 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로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만 하면 사실은 스릴이 없으시겠죠. 고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IoT랑 AIS 정보를 기반으로 리얼타임, 예전에는 EDI 기반으로 해서 올드 데이터 기반으로 카고 비지빌리티를 줬다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구축하는 시스템은 그런 올드 데이터가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IoT랑 AIS를 컴바인 시켜가지고 리얼타임의 카고 비지빌리티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실적 정보 자체를 저희 그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 안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